자, 그래서 이번 인도네시아가 이 튀르키예 칸 48대 도입 MOU 체결을 하면서 공동개발 플러스 면허 생산 추진까지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를 못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마치 현실화 시키는데 아, 예.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서 또 인니 기술자가 튀르키예로 갔다가 또 USB 아 그때는 아예 테라바이트 외장하다 갖다 꽂아서 그냥 팍팍 받아가지고 그때는 잘할 것 같아요. 한 번 걸려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빨리 여러분께 좀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이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튀르키예산 칸 전투기 48대 수출 계약을 하게 됐다라면서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그 뭐 MOU 맺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MOU더라고요. MOU죠. 예, 양해각서 체결. 예. 양해각서는 언제든지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냥 우호적인 그 어떤 사겠다,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차원이죠. 예.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집중 분석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또 이 슈퍼소닉 TV의 공식 협찬사의 광고 하나만 짧게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바로 명품 시계는 아니지만 명품에 준하는 뛰어난 메이드인 스위스 시계 메티 티솥입니다. 네. 아우 폼납니다. 네. 저는 블랙, 대표님은 블루죠. 네. 아, 짙은 청색. 멋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메탈 시계 좀 롤렉스는 아니지만 롤렉스의 어떤 그 기품이 넘치는 예, 그런 시계 하나 주면 저희가 좀 차이 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1886년에 시작을 했어요. 오래됐네. 오래됐죠. 그리고 이 시계는 누가 차서 유명해진 줄 아십니까? 누가 쳤습니까? I'm knocking on 한도. 엘비스 프레슬리. 예. 아, 진짜? 엘비스 프레슬리가 50년대 이런 걸 이제 차기 시작했어요. 예, 이 시계 그래서 메티 티솥이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인가로 판매하신다. 아, 그럼요. 진짜? 예. 그리고 이 시계 베젤을 이렇게 보시면 이 동그라미 숫자 적혀져 있는 이게 세라믹으로 돼 있어요. 세라믹. 예, 세라믹. 그래서 기스도 나지 않고 아주 튼튼하고 예. 그래서 가격대도 훨씬 더 좀 이거랑 비슷한 모델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다른 걸로 채운 거고 이건 세라믹으로 만든 건 좀 더 비쌉니다. 아. 예, 훨씬 비싸고요. 아니 그러면은 네. 소비자 가격이 얼마였어요? 이게 처음에 64만 2천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50% 할인에 제가 협상 성공을 해서 32만 1천 원에 여러분께 드립니다. 상당한 그 가격 인하가 있었네요. 32만 1천 원. 시계가 이 정도 그 규모라면은 비싼 시계가 아니에요. 그 금액이 할인받은 금액이. 그렇죠. 예. 보통 이거 60만 원 정도도 저는 좀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최근에 진짜 제가 시계가 교체 이제 시계 접어들어서 네. 그래서 막 찾다가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먼저 시계 그냥 없애버렸어. 없애버렸어. 아니, 당장 없애버렸어. 아니 이게 벌써 색깔, 이 디자인 색깔도 그렇고 이게 뭐 딱 좋잖아요. 아니 대표님이 찾고 계신 걸 보니까 뭔가 품위가 있어 보여요. 색깔도 좋고 이 디자인 자체가 눈에 확 금방 들어오는. 네. 순식간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스위스 메티 티솥 이 시계가요 모델이 제가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블랙, 그린, 블루 그리고 골드띠가 이렇게 달린 것까지 해서 여러분께 50% 할인된 32만 1천 원에 특별히 드립니다. 예. 이게 공동구매가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이 싸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 공동 구매. 예, 공동구매잖아요. 예, 여러분 너무 좋은 시계가 나왔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번에 5월이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뭐 다음 주가 5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찰 수도 있고 네. 또 내 아들한테 선물을 해줄 수도 있고 지인, 부모님께 선물해도 아버지, 예, 그러면 너무 기뻐할 것 같습니다. 멋이 있어요 일단. 오늘의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니의 튀르키예산 칸 전투기 48대 수출 계약 뭐 공식적으로 MOU 체결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KF-21을 두고서 그것도 분담금도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고서 튀르키예와 이 48대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 뒤통수 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게 대한민국 KF-11 사업뿐만 아니라 견제를 하고자 하는 게 네네. 미국의 F-15EX 사업까지도 F-15EX까지도. 다 뭐 묶어가지고 이제 뭐 거의 삥을 이제 뜯겠다. 제가 이제 표현을 좀 과격하게 오늘 하는 이유가 오늘 좀 과격하셔도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 공군의 역사를 보면은 한때 러시아제 구소련제 폭격기나 전투기를 운영하던 시절이 있었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걸 다 뒤엎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한 게 70년대 서방 측의 이제 뭐 세이버 전투기 뭐 원조를 받아서 시작한 게 70년대부터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게 또 백화점을 이제 만들고자. 백화점.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돈이 없으니까 소위 이제 협박과 이제 삥을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과거 냉전 시절로 표현하면은 이제 또 군사 원조를 해달라. 사실상.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KF-11까지 들어간 게 참 안타까운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백화점, 뭐 쇼핑몰을 차리겠다 그런 그렇죠. 수준인데 그걸 거두절미하고 F-15EX가 작년에 어떤 그 서로 양국 간에 그 MOU 그것도 맺었죠. 뭐 판매를 할 수 있다, 사가겠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돈 문제가 있으니까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었고. 진전이 없고 이제 그 중간에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온 게 라파를 뭐 1차 발주를 했고 그 해당되는 1차 발주 기체들은 내년부터 뭐 이제 딜리버리 전달이 된다 하는데 그건 더 지켜봐야 되겠고 시기는 두 번째는 이제 그것에 만족을 해서 또 2차 발주 열렸을 때를 하겠다. 그리고 또 1월달에 이제 좀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났는데 그러니까 크게 보도는 안 됐고 그때 한창 인도네시아 욕 먹었어요. KF-21 분담금도 내지 않고 뭐 라파를 더 구매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막 터져 나오니까. 근데 이 라팔 전투기가 어떤 순수하게 그냥 거래가 아니라 프랑스 측에서 장기 처간을 제공을 이제 하면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외상 중에 외상으로. 외상 중에 또 외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야 거의 이거는 뭐 과거 냉전 시절 때 뭐 서방 측의 군사 원조를 요구하는 건가. 근데 첫 봤다가 이제 프랑스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프랑스는 또 다른 이해관계에 있어서 뭐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진입을 했는데 2차 발주도 뭐 돈이 뭐 별로 없으면서 또 이제 2차 발주까지 하겠다. 그럴 와중에 뭐 Su-35 러시아제, 그다음에 J-10CE 이것도 다 도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튀르키예 칸까지 MOU를 맺었다. 48대. 그러면 이제 이게 마치 우리 이제 공동 개발에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인 거 아직 그 외형적으로는 진행 중인 KF-21을 엿드세요. 계속 뭐 엿먹으세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제 사실상 우리한테 무슨 원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불순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서 이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한테 아주 감사를 표하면서 이 자국의 방산업체 튀르키예 항공우주 산업에 아주 축하를 건넸어요. 그러니까 뭐 끼리끼리죠 사실은. 이거 쿵짝이 잘 맞나 봅니다. 뭐 어떤 엄밀하게 얘기해서 끼리끼리고 그 과거에 뭐 20여 년 전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방산 처음 그 본격 출발할 때 기여도는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돈 안 내고 버티고 튀르키예는 또 우리 거를 그대로 로드맵을 따라와서 방산 제품 핵심 방산 제품을 이제 로드맵 따라와서 기술 처음에 이제 기술 가져와서 자기들 국산화 시켜서 이제 판매 경쟁이 있으면 항상 쫓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칸까지 간 건데 다만 이제 튀르키예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 방산 제품에 차이점이 있다 보면은 그거는 이제 무인기 쪽에. 그렇죠. 무인기 쪽은 튀르키예가 좀 앞서가 있죠.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죠, 사실은. 대한민국 지금 아예 지금 뭐 개발의 시자도 못 하고 있죠. 제대로 완성들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소량 제품만 이제 겨우 뭐 28년도까지 다 납품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을 제외하고는 이제 UAV 요즘에 뭐 드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특별히 할 말은 없죠. 근데 나머지 전투기, 훈련기, 전차, 자주포는 그대로 우리 거를 벤치마킹해서 거의 같은 그 수주로. 그러니까 외형상 같은 수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들어가니까 이 칸 가지고도 좀 경쟁을 이제 뭐 이게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바닥에 이제 군사 평론가들 얘기하는 거는 그래봤자 완성 시기도 멀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 두고 봐야 되고 그 성능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엔진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외형적으로 자기들 홍보 수단이나 좀 과장된 게 많다. 튀르키예 칸이 인도네시아 하는 그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견제를 하는 거다. 그리고 외상의 외상을 받아들이고 있고. 외상의 외상이다. 그래서 뭐 예상외로 이제 제가 보는 입장, 그러니까 측면에서는
아주 뭐 신랄하게 다 비판해요. 그러니까 군사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다 비판을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노선들이 있는데 네. 그걸 떠나서 이거는 다 통일돼서 아주 그 삥의 왕이다. 삥의 왕이다. 네, 삥 뜯는. 저렇게 해서 군사력을 뭐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한다는 자체가 참 웃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오늘 현재. 예, 그래서 이번에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의 이 칸 전투기 이 공식적인 이 거래 MOU 체결이요. 이것이 이달 11일에서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 방산 박람회가 열렸었습니다. 예. 이것이 IDEX 2025인데 이것을 계기로 이번 계약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물론 MOU입니다. 그래서 이 칸 전투기가 2028년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네. 이게 지금 그렇게 될 수가 있나 하는 제 의문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뭐 칸 전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종류별로 시험 비행 테스트를 이제 시키는 게 내년부터인데, 예. 26년부터인데 그러고 나서 28년도에 양산 기체 나온다? 이거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의 전투기 개발이 뭐 망해라, 뭐 엉망이다 이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국가 대 국가에서 그거를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전투기 개발은 아무리 그 지금의 캐드캠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발전돼 있어도 어떤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되는 게 우리 KF-11이 한 1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그 개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칸 역시.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네 항공산업이라든지 해외 수주 문제, 어떤 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 다음 단계 양산기의 어떤 조달 문제, 어떤 규모로 할지를 어떤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이제 과장된 게 좀 없잖아 있기 때문에 2035년까지는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35년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거 28년도라는 거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발표한 거는 내년부터 시험 비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데. 지금 KF-21은 이번 지금 5월 달부터 양산을 시작했어요. 양산 1호기를 보여주면서. 이제 뭐 착수를 한 건데 이것도 이제 공군에 이제 전달을 하려면은 한 1년 반 걸려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줄줄이 이제 뭐 1호기, 2호기, 3호기 양산 기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40대를 다 채워서 하려면은 또 시간도 이거 뭐 한 2년 더 걸리고 앞으로 향후에 뭐 27년 이렇게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어떤 예산 뭐 그대로 잘 배분이 되고 예산을 받고 해가지고 진행돼야 되는 어떤 전제 요건이 있고. 자, 그래서 이번 인도네시아가 이 튀르키예 칸 48대 도입 MOU 체결을 하면서 공동 개발 플러스 면허 생산 추진까지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를 못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마치 현실화 시키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게 이게 머니입니다. 머니. 이 48대 도입을 하면서 이 13조 7천억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13조 7천억.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뭐 외상으로 달라고 이제 나중에 갚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중간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13조 7천억인데 1,300만 70만 원만 주고 또 띄어먹기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띄어먹는다는 건 좀 과격한 표현 같고 질질 끌겠죠. 우리한테 지금 하듯이 이제 그런 행태를 뭐 똑같이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인니 기술자가 튀르키예로 갔다가 또 USB 그때는 아예 테라바이트 외장하드 갖다 꽂아서 그냥 팍팍 받아가지고. 그때는 잘할 것 같아요. 한번 걸려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니까. 이 한 번 경험이 이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뭐 그냥 큰 걸로 외장하드 가져가서 다 받아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KF-21은 4.5세대로 출발을 하는데 이 튀르키예 이 칸은 5세대로 출발을 한다. 이것을 굉장히 인도네시아가 강조를 했어요. 그때 지금 이제 내년부터 시험 비행 들어가는데. 아니 자기 목적과 목표가 이제 그렇게 세워져 있어도 이 스텔스 전투기 개발하기가 그렇게 쉬운가? 그동안에 이 지금 스텔스 기술의 접근이나 훔쳐온 것도 없을 텐데.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KF-21과 칸 일단은 비교를 해보면 뭐 기동성이나 뭐 레이더, 항전 장비 뭐 이런 정도들은 뭐 엇비슷할 수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칸은 못 달아도 이 KF-21은 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서방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미티어 미사일 같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게 또 영국 주도로 이제 MBDA사에서 만든 건데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방산업체 좀 있는 나라들이 다 공동 개발한 건데 이거 역시 이제 최근에 독일이 이제 유로파이터를
튀르키예 팔지 말라고 제동을 걸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 또 직면하겠죠. 예. 그런 미사일 자체 개발을 못하고 수입을 해야 되면은 뭐 좀 나중에 뭐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을 이제 시도를 하겠죠. 뭐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아직 시도도 안 했나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공대지 미사일은 또 앞서간 건 있는데 그래서 공대공 미사일 쪽에 진입을 하려면은 또 돈과 시간이 튀르키예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작년부터 이 공대공 미사일 지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뭐 장공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거 시간은 이제 현재 그 시간 로드맵은 2028년 이후에 시제품부터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뭐 역시 그것도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앞서고 있고. 근데 튀르키예는 이제 무장 측면에서는 현재 장공지 뭐 비슷한 거, 네. 소미라든지 이제 그거는 인테그레이션 바로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이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과 KF-21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해놓고서 바로 이 틈에 이 튀르키예 칸과 또 MOU 체결을 했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 네. 입장에서 이 대한민국 입장이 아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면은 왜 이렇게 지금 질르고 있나 이것저것 무슨 백화점 차리는 것도 아닌데 그 중에서 튀르키예 칸은 왜 가서 MOU를 맺었나 네네. 서로 오게 해서 네. 가고 오고 해서 일단은 이제 KF-21 사업에 48대 플러스 2대죠 50대인데 네. 이거는 이제 블럭 1 사실상 면허 생산 수주로 이제 공동 개발에 들어온 거예요. 뭐 항전 장비도 개발을 같이 한다는 이게 아니라 전혀 아니죠. 조립 생산이라든지 외형 기체 뭐 이런 외형상의 네. 면허 생산 수주로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중간에 이제 뭐 돈 문제라든지 네. 기술 유출을 시도했다든지 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정지돼 있는데 돈도 뭐 안 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들 입장에서 이제 불만스러운 게 블록 2까지 기술을 다 자기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 사업까지 합류를 하면 좋겠는데 계약서에는 이제 블록 1까지 원에 한해서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완전 무장, 지상 공격이나 이제 함정 공격할 수 있는 무장 체계 개발 이것까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공대공 전투에만 할 수 있는 블록 1까지가.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티롤 전투기가 좀 필요한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칸을 염두에 둔 거죠. 더욱이 이제 우리는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곧 진화 발전을 할 건데. 그럼요. 이게 이제 자기들이 성취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눈을 돌린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칸이죠. 칸은 5세대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처음부터 이제 딱 표명을 한 게 5세대 전투기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 제목이 현재 그거를 달성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네, 개발을 더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정말 스텔스성이 나오는 건지 외형만 그렇게 깎았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유, 전혀 아니죠. 추가 개발을 이제 돈을 이제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지켜봐야 되죠. 그러니까 망해라. 저거는 엉망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네. 좀 더 진지하게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텐데 전투기 개발이 이렇게 손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성급하게 이제 우리 엿먹으라는 식으로 이제 인도네시아는 중간에서 이제 그거를 이간질을 이제 뭐 하는 거죠. 양국에 경쟁을 시켜서 관계도 나쁘게 만들고. 이간질 시키는 거죠. 네, 예. 양국 간에 기존에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뭐 방산을 제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계 안 좋게 만드는 그거를 이제 중간에서 하고 있고 더욱이 이제 F-15EX라는 거를 사겠다고 해놓고서 미국은 승인을 했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살 수도 없으니까 그러고서 이거를 어떻게 공짜로 좀 받으면 안 될까 하면서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아서 가져오면 안 될까 하니까 견제를 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제 Su-35 더 나아가서 이제 파키스탄이 사용했다는 JT-CE 그걸 이제 걸은 거죠. 위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지금 검토할 수 있는데 그 사실상 뭐 무상으로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어이가 없어요 저는 사실 지금 하는 행태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로파이터 그러니까 유로파이터하고 그리펜을 빼놓고는 다 갖다 앞에다 붙였어 그냥 전투기를. 현재 생산 백화점이죠 지금. 네,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작년에는 미라지 2000-5 이것까지 중고 전투기까지 뭐 도입을 한 해 만에다 취소했지만은.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인니와 지금 공동 개발하기로 했던 이 KF-21 이 사업 무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무산된다기보다는 네. 아주 저렴한 그 가격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네, 지금보다 더 낮춰서. 더 낮춰서. 네, 방사청이라는 데가 어떤 그 기관입니까? 실적이 중요한 기관입니다. 아 이게 뭐 단가가 줄어들던 뭐 어떻게 되던 일단 팔기만 하면 실적으로 오르니까. 그리고 이제 조직 그 구도가 이제 공군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이걸 다 주도하면은 네.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검토해서 좀 보완이 되는데 네. 밑에 그 행정 그 뭐 이렇게 사시 같은 거 봐가지고 공무원 시험 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렇게 군 출신자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 무기, 이 군수업을 사랑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런 경험도 없고
예. 예, 이런 행정적인 업무에 능한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KF21은 그냥 이들한테는 그냥 전투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현장에서 자세한 얘기, 전문 용어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네. 어떤 부서에 어떤 팀에 이런 게 상세한 게 나와 있어서 네. 얘기는 이제 여러 차례 증언을 들었죠. 이래서 사업 이거 힘들다. 방사청이 진행하는 사업은 모든 게 힘들다. 그 중에 KF11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방송으로 한번 할까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전문적인 그 단어들이 많이 난무해. 이 KF21, 이 방위사업청의 이 노지만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KF21에 애착이 있으신 걸로 들었습니다. 아니, 그분은 공군에서 오신 분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팀에 이제 또 외곽 조직이 있거나 하부 조직. 그러니까 이제 뭐 행정 처리에 대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밑에. 제가 이렇게 업계 관계자들 이렇게 만나면은 이 방사청 노지만 단장님께서 상당히 이 KF21을 사랑하시고 평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누구들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적임자가 지금 이제 자리에 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만나지 않은 이제 행정 관료들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뭔가 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또 내고 이런 인도네시아 문제를 많이 좀 크게 좀 생각해서 네.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미련이 많은가 봐요. 이걸 또 그렇군요. 함부로 결정을 짓고 위에다 올리면은 청장한테 올리면은 이제 이것도 뭐 혼나고 이제 뭐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 이제 주시해야 되고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이 중간 중간에 이제 인도네시아는 행태가 너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심하죠. 예, 심하다 보니까 이게 더 혼미한 상태로 가는 거 아닐까. 사업이 이게 공동 개발이 진짜 깨지는 게 아닐까. 예.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면 어느 정도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튀르키예 칸 전투기 5세대를 표방하지만 2028년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 뭐 대표님 말씀으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게 결론이에요. 지금 보세요. 그냥 25 지금 6월 달. 네. 26, 27, 28. 만 3년 반에 아이고. 개발 다 끝내고 전투기가 무장 발사할 수 있는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기체가 나온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예.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다 사실 예, 그리고 있죠. 예. 앞으로의 인도네시아와 이 대한민국의 KF-21 공동 개발 사업 이거는 무산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아니고 이제 뭐 방송에서 이거를 뭐 앞서가는 얘기 좀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정부도 뭐 바뀌었고 새로운 정부에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새로운 국방장관이 새로운 또 들었을 국방장관이 또 어떻게 이거를 리드할지는 또 아직은 관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안승모 대표님과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인도네시아와 무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깨끗하게. 그러려면 이제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가 돼야 돼요. 거의 1조 원 정도를 대한민국 정부와 카이가 이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희 슈퍼소닉 TV에서 한번 저희 밀떡 여러분 거의 저희 구독자가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모금 활동 한번 하죠 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그 숫자에 대한 거를 숫자적으로 보면은 50대가 이제 인도네시아 그 배당된 숫자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끌어안으면은 이제 뭐 한간에 나오는 얘기가 60대를 그걸 끌어안고 50대가 아닌 60대를 생산하자. 이제 그런 얘기도 현재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가 25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만 1인당 10,000원씩만 모금을 하면 얼마가 보일지 제가 지금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5억밖에 안 되네요. 얼마 안 되죠. 예. 전투기 값에 비교하면 또 25억. 그 사업비에 또 비교하면 또 하긴 1조를 만든다는 게 이거 우리가 한 1인당 100만 원씩 내야 되는 건가요? 예, 그것도 힘들 것 같고. 저희 구독자가 한 100만 명이 돼 가지고 한 10만 원씩 내면 가능한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거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게요. 이 저희 구독자가 만약에 1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1인당 100만 원씩 모금을 해 주시면 정확하게 1조 원이 모입니다. 어떻게 제출을 하실 겁니까? 근데 저희 구독자가 100만의 4분의 1인 25만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 힘들겠는데요. 일단 뭐 이제 말씀 충정
그 말씀만 뭐 그 해도 이게 사랑의 마음이라서요. 충분히 우리 시청자하고 또 관계자분들이 또 인정할 거예요. 아유. 네, 마음이라도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예. 근데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잘못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대에서 60대 뭐 추가 생산은 우리 한국 공군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이제 슬쩍 얘기가 이제 연초에부터 나와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어떤 전력은 좀 늘어나는 거죠. 지금 참 안타깝게도 KF-16 연속으로 사고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 알래스카 지금 훈련 가가지고 예. 사고 낸 것도 이제 오늘 기준으로서 이제 뉴스가 나온 내용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자들이 조종사 실수다. 이번에는 명백히 조종사 실수다. 그래서 난 이거를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촬영을 위해서 오면서 생각이 든 게 이것도 KF-16도 이제 조만간 그만 쓰고 버리란 얘기였다. 아이고. 예, 물론 이제 그래도 뭐 한 10년은 더 이상 앞으로 더 써야죠. 근데 이게 딱 흐름 자체가 빨리 KF-11을 대체를 해야 된다. 나와야 한다. 사업의 목적대로. 그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 조종사의 실수다. 이게 이제 뭐 사람이 이제 인적 실수인데도 그럴 수 있죠. 근데도 이게 지상 폭격을 엉뚱한 민간 지역으로 한다든지 뜨기 전에 뭐 유도로로 들어가서 그냥 비상 탈출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자꾸 이런 실수들이 사고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멀리 알래스카까지 가가지고 추운 아이손 기지 추운 데까지 가서. 그러니까요. 지금 6월달이면 춥다는 표현보다는 되게 선선하죠. 제가 이제 알래스카 가을 날씨처럼. 옛날에 20여 년 전에 이제 알래스카 그 엘멘도르프 기지 취재했었는데 6월달 추워요. 막 선선하고 막 이렇게 얇은 옷 입고 알래스카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